이제 좀 짧은 걸로 봐야지. 네, 소개팅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연애도 안 하고 이러고 사는 게 남들 보기엔 되게 안쓰럽나 봐요. 제가 지금 읽을 거는요. 히치콕 미스테리 매거진에 실렸던 걸작선 중에서요. 헨리 슬래셔라는 사람의 사형 집행일이에요. 히치콕이 썼다는 게 아니라 히치콕의 미스테리 매거진, 히치콕 이름만 딴 거예요. 그 매거진에 실린 걸작선인데요. 사형 집행일. 헨리 슬래서. 재밌을 것 같아. 이거 짧은 거예요. 읽어볼게요. 재밌겠다. 배시 원장이 일어서서 판결 내용을 읽을 때 검사 워런 셀비는 유죄 판결을 마치 자기의 공적에 대한 표창장 내용이라도 되는 듯이 들었다. 검사라서. 배시 원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 의자에 다 타버린 성냥처럼 쪼그라들어 앉아있는 피고에 대한 선고가 아니라 셀비 자신의 탁월함에 대한 칭찬처럼 들렸다. 유능한 검사인가 봐요. 기소된 대로 유죄를... 아니지. 워런 셀비는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입증한 대로 유죄를... 이겠지. 한순간 판사의 우울한 눈이 셀비의 눈과 마주쳤다. 판사석에 앉은 노인은 셀비의 눈에서 환희의 빛을 보고 충격을 받은 듯 했다. 그러나 셀비는 행복감, 성취감, 최초로 따낸 중형 판결에 대한 만족감을 도무지 감출 수가 없었다. 최초로 따낸 중형이군요. 셀비는 얼른 서류를 정리해 담았다. 갸름한 갈색 얼굴에서 금방이라도 웃음이 터져 나올 듯 했지만 근엄하게 입을 꾹 다물려고 애썼다. 셀비는 옆구리에 서류 가방을 끼고 돌아섰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다. 실례합니다. 셀비는 나지막이 말하며 사람들을 제치고 출구로 나갔다. 이제는 머릿속에 도린 생각뿐이었다. 도린이라는 사람이 또 있나봐요. 도린의 얼굴을 떠올려 보기로 했다. 시시각각 변하는 다양한 기분에 따라 단단히 오므라들기도 하고 녹을 듯이 부드러워지기도 하는 빨간 입술을 생각했다. 좋아하는 여잔가 봐요. 이 기쁜 소식을 들으면 도리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부드러운 몸을 끌어안으면, 그녀의 팔이 내 몸을 감싸면 어떤 기분일까? 혹시 지금 제 조카가 밖에서 막 악쓰는 소리 여기 나요? 들려요? 아니면 괜찮아요? 셀비는 검사고요. 도린이라는 여자를 짝사랑 같은 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카 소리 안 들리나? 조금 들려요. 그러나 이런 상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와 눈을 마주치려는 사람들, 축하한다고 악수를 건네려는 사람들이 잔뜩 있었다. 지방검사 가스는 새끼사자의 무용을 인정하는 어미사자처럼 고개를 끄덕거렸다. 지방검사보 벤스는 반쯤 웃음을 지었다. 자기 아랫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즐겁지만은 않은 듯 했다. 신입 검사인가 봐요. 사진 기자들이 한마디 해달라, 포즈를 취해달라 하면서 달려들었다.
보통 이렇게 검사가 승리하고 나면 이렇게 막 기자들이 달려오고 막 그러나 봐요. 분위기가 축하한다 그러고. 예전 같으면 이것만으로 충분했을 거였다. 이 순간 존경심을 품고 벌떼처럼 달려드는 사람들. 그러나 지금은 돌인이 있었다. 돌인 생각을 하자 승리의 전장에서 벗어나 더 조용하고 더 큰 만족감을 주는 보상을 받으러 떠나고 싶었다. 기분이 어때? 차가 출발하자 가슨이 웃으며 셀비의 무릎을 쿡 찔렀다. 아주 좋아요. 셀비가 겸손을 가장하며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나 혼자 영광을 독차지할 수는 없죠. 검사님이 도와주셔서 된 거예요. 무슨 선배 같은 건가 봐요, 가스는. 진심은 아니겠지? 가슨이 눈을 찡긋했다. 공판 내내 자네를 지켜봤어. 피맛을 보고 복수의 칼을 갈더군. 자네가 그 사람을 사형대에 올린 거야. 내가 아니고. 그런 말 마세요. 셀비가 날카롭게 말했다. 누가 봐도 유죄라는 거 아시잖아요. 증거가 확실했어요. 배심원단은 그런 편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지. 그런 식으로 몰고 가면 그런 편결을 내릴 수밖에 없지. 솔직히 그렇잖아. 워런, 다른 검사였으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어. 잘했다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셀비는 더 이상 웃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길고 턱이 뾰족한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날카로운 인상이 웃음으로 느슨해지자 마음도 편안해졌다. 셀비는 푹신한 좌석에 몸을 기댔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난 그 사람이 유죄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신해 주려고 했어요. 뻔한 증거가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로스쿨에서나 하는 얘기고 어떤 때는 그저 느낌만으로. 그렇지. 지방검사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새색시는 잘 계신가? 색시였어. 아, 도리는 잘 있어요. 잘 됐군. 사랑스런 여자야. 도린 말이야. 남의 아내 보고 사랑스런 여자를. 셀비가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도리는 소파에 누워 있었다. 개선 장군처럼 집에 들어가는 광경을 미리 상상해 보았지만 도린이 이런 모습일지는 미처 상상하지 못했다. 셀비는 도린에게 다가갔고 도린은 셀비가 자기를 끌어안을 수 있게 몸을 살짝 일으켰다. 셀비가 말했다. 소식 들었어? 재판 소식 말이야. 라디오로 들었어. 그래?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고 처음으로. 그것도 중대한 사건에서. 난 이제 더 이상 풋내기가 아니야, 도린. 그 남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셀비는 도린의 기분이 지금 어떠할까 가늠해보려고 애쓰며 눈을 꿈뻑거렸다. 사형이 선고됐어. 아내를 죽였으니 그 정도는 받아야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도리는 셀비의 어깨에 얼굴을 기댔다. 내가 하는 일에서 죽음은 피할 수 없어. 당신도 잘 알잖아. 그걸 가지고 날 비난하지는 않겠지? 도리는 셀비를 살짝 밀어냈다. 화를 낼까 말까 고민하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얼른 셀비를 꼭 끌어안았다. 셀비의 귓가에 도린의 숨소리가 뜨겁고 가쁘게 들렸다. 두 사람은 축하 주간을 시작했다.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 어둑한 식당에서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게 축하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놓고 즐거워하는 건 현명한 일이 아니었다. 머리 로드먼이 사형 선고를 받은 날 저녁,
두 사람은 집에서 손으로 따뜻하게 데운 브랜디를 커다란 잔으로 마셨다. 도리는 술에 취해 기분 좋게 들떠 있었고 셀비는 이 이상 행복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다. 별 볼 일 없는 로스쿨 학점과 법무부 3등급 직원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중요하고 존경받는 위치에까지 올랐다. 응석바지로 곱게 자란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했고 이 여자를 자기 품 안에서 흐느끼게도 할 수 있었다. 셀비는 뿌듯했다. 머리 로드먼이 자기에게 준 기회 덕분이었다. 로드먼 사형 예정일. 로드먼이 그 아내를 죽인 나쁜 놈인가 봐요. 기름때에 쩐 모자를 쓴 구부정하고 머리가 반백인 남자가 셀비에게 다가왔다. 남자는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더러운 트위드 코트 주머니에 손을 찌른 채로 구멍가게에서 걸어 나왔다. 얼굴에는 희끗희끗한 수염 자국이 있었다. 실례합니다. 잠깐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셀비는 남자를 돌아보고 잔돈이 있나 주머니를 뒤졌다. 아니요, 그거라는 게 아닙니다. 셀빗이 당신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남자가 얼른 말했다. 나를 알아요? 네, 알죠. 신문에서 전부 읽었습니다. 셀비의 굳은 표정이 누그러졌다. 아, 지금 바빠서요. 약속이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셀비씨. 정말로요.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차나 한잔 하시겠어요? 5분이면 됩니다. 편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사무실로 들르시지요. 챔버스가의 사무실이 그 남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사형당하는 그 사람 말이에요. 검사는 남자의 눈빛을 살폈다. 열렬하고 심각한 눈빛이었다. 알았어요. 저 아래 커피숍이 있어요. 하지만 딱 5분밖에 없습니다. 2시 반이 다 된 시간이었다. 점심시간이 지나 커피숍은 한산했다. 두 사람은 뒤쪽 자리에 앉아 웨이터가 서둘러 식탁에서 빈 그릇과 음식 찌꺼기를 치우는 동안 말없이 있었다. 마침내 노인이 몸을 숙이고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알링턴입니다. 필 알링턴. 그동안 여기를 떠나 플로리다에 있었어요. 아니었다면 일이 이 지경까지 가게 두지는 않았을 텐데. 신문도 라디오도 듣지 못했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로드먼 재판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네, 로드먼 문제요. 돌아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아시겠지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 가엾은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를 알고 너무나 괴로웠어요. 하지만 두려웠죠. 이해하시리라 믿어요.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남자는 커피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혼자서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을 정하려고. 그러나 결국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빌어먹을. 로드먼은 젊은 사람이잖아. 겨우 38. 나는 64시요. 셀비씨, 어느 편이 낫겠습니까? 뭐가 나아요? 셀비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시계를 보았다. 이거 왠지 느낌이 이 할아버지가 그 진짜 범인인 것 같죠? 본론을 말하세요, 알링턴 씨. 저는 바쁜 사람입니다. 당신한테 조언을 듣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머리가 희끗한 남자가 입술을 축였다. 바로 경찰서에 가기가 무서워서 당신을 먼저 찾아왔지요. 제가 한 일을 경찰에 말해야 할까요? 제가 그 여자를 죽였다고요.
말씀해 주세요. 네? 갑자기 세상이 휘잉 하고 한 바퀴 돌았다. 커피잔을 쥔 워런 셀비의 손이 차갑게 식었다. 셀비는 맞은편에 앉은 남자를 노려봤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로드먼이 아내를 죽인 거예요. 입증이 됐다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동쪽으로 가려고 히치하이킹을 했어요. 윌포드에서 차를 얻어 탔죠. 어디에 먹을 것이 있고 일자리가 어디 있을까 생각하며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그 집에 문을 두드렸지요. 사람 좋은 아줌마가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일거리는 없었지만 샌드위치를 주었어요. 무슨 집이요? 그게 로드먼 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알지요. 신문에서 그 여자 사진을 봤어요. 친절한 여자였지요. 그러고 나서 그녀가 부엌으로 가버리지만 않았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뭐라고요? 셀비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 짓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제가.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그런데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찬장에 있는 병을 뒤져봤죠. 여자들은 그러잖아요. 항상 병 속에 돈을 넣어두죠. 비상금이라나 뭐라나. 그러다가 들켰고 여자는 화를 냈어요. 소리를 지르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넘어가지도 않으리란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셀비 씨, 제가 정신이 잠깐 나갔었죠. 말도 안 돼요. 낯선 사람을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로드먼은 아내하고 날마다 싸웠다고. 남자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런 거는 저는 몰라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일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검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남자는 이마를 문질렀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자수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전기의자지. 셀비가 차갑게 말했다. 로드먼 대신 당신을 앉힐 거예요. 그걸 바라는 건가요? 알링턴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안 돼요. 감방에는 얼마든지 있겠지만 그것만은. 그럼 그냥 잊어버리시오. 알아듣겠어요? 죄다 당신이 꿈꾼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악몽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밖으로 나가 싹 잊어버려요. 하지만 그 남자는요. 오늘 밤에 사형을... 그 남자는 유죄예요. 셀비는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탕 쳤다. 내가 유죄라는 걸 증명했어요. 알겠어요? 남자의 입술이 떨렸다. 알았습니다. 남자가 말했다. 셀비는 벌떡 일어나 5달러짜리 지폐를 테이블에 던졌다. 계산하고 나머지는 가지세요. 셀비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이 책은 헨리 슬래셔의 사형 집행일이라는 단편이에요. 그날 밤 도리는 네 번째로 지금 몇 시냐고 물었다. 11시. 셀비가 뚱하게 대답했다. 1시간 남았네. 도리는 소파 쿠션에 몸을 묻었다. 지금 그 사람 기분이 어떨까? 그만해. 오늘 왜 이렇게 예민해? 내 할 일은 끝났어, 도린. 벌써 여러 번 말했잖아. 이제 나라에서 알아서 할 일을 하는 거라고. 도리는 생각에 잠긴 듯 혀끝을 입술로 살짝 물었다. 자기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잖아. 그건 사실이야. 배심원단이 그렇게 만든 거지. 나한테까지 소리 지를 필요는 없잖아, 검사님. 도린. 세비는 사과하는 뜻으로 몸을 숙였으나 그때 전화가 울렸다.
셀비는 화가 난 듯이 수화기를 집었다. 셀비씨? 알링턴입니다. 셀비의 온몸이 고동치듯 흔들렸다. 뭘 원하오? 셀비씨, 생각해봤는데요. 오늘 하신 말씀이요.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잊어버리라는 그 말씀. 알링턴, 내 말 잘 들어요. 지금 내 집으로 오시오. 지금 바로. 소파에서 도린이 말했다. 여보! 내 말 듣고 있어? 성급하게 굴지 말고 먼저 나하고 이야기해요. 법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말해주지. 마땅히 그래야 될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래야 할 것 같네요. 셀비씨. 그런데 지금 시내에 있어서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충분히 올 수 있어요. IRT 지하철을 타고 86번가에서 내리세요. 셀비가 전화를 끊었을 때 도린이 일어서 있었다. 도린, 잠깐만, 미안해. 이 사람은 내가 다루는 사건의 중요한 증인이야. 지금 아니면 볼 수가 없어. 맘대로 해. 도린은 가볍게 말하고 침실로 들어갔다. 도린. 문이 쿵 닫혔다. 잠시 동안 정적이 감돌았다. 도린이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셀비는 아내의 태도에 소리 없이 욕설을 뱉고 바가 있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알링턴이 초인종을 울렸을 때 셀비는 버번 위스키를 한 병 가까이 마신 상태였다. 사치스러운 아파트 안에서 알링턴의 떼투성이 모자와 코트가 더 더러워 보였다. 알링턴은 모자와 코트를 벗고 기가 죽은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45분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든 해야 돼요, 셀비씨. 알링턴이 말했다. 뭘 해야 할지는 알아요. 검사가 웃음을 지었다. 한잔하면서 얘기나 하자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 남자의 눈은 이미 셀비의 손에 들린 병에 꽂혀 있었다. 검사는 더 환하게 웃었다. 11시 반. 알링턴의 목소리는 걸쭉하고 탁했고 눈빛은 흐렸으며 로드먼에 대한 걱정도 잊은 듯했다. 셀비는 손님의 잔을 계속 채워주었다. 노인은 주절되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괜찮았던 지난 시절, 자기를 해코지한 사람들에 대한 욕설. 잠시 뒤, 텁수룩한 그의 머리가 기우뚱해졌고 눈꺼풀이 자꾸 내려앉았다. 벽시계가 울리는 소리에 노인은 선잠에서 깼다. 뭔 소리야? 시계 소리예요. 셀비가 웃음을 지었다. 시계? 몇 시예요? 12시. 알링턴 씨, 이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로드먼은 벌써 죄의 대가를 치렀어요. 안 돼요! 노인은 벌떡 일어나 미친 듯이 허둥거렸다. 안 돼요! 내가 죽인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진정해요, 알링턴 씨.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경찰에 말해야 돼요. 뭐하러요? 로드먼은 이미 처형되었어요. 시계가 울리는 순간 죽은 거요. 이제 와서 어쩌겠소. 말해야 해요. 노인이 흐느꼈다.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알링턴은 전화기가 있는 쪽으로 갔다. 셀비는 얼른 수화기에 손을 올려놓았다. 그만두시오. 셀비가 말했다. 두 사람이 수화기를 두고 싸웠으나 알링턴은 젊은 사람을 당할 수는 없었다. 날 막을 수는 없어요, 셀비씨. 내 발로 찾아갈 거요. 가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했는지도.
알링턴은 비틀비틀 문 쪽으로 갔다. 셀비는 팔을 뻗어 노인의 몸을 획 돌렸다. 미친 노인네! 말썽을 자초하는군. 로드먼은 죽었다고. 상관없어. 셀비는 팔을 뻗어 수염이 희끗한 살이 축 늘어진 얼굴을 후려 갈겼다. 노인은 맞고 흐느꼈으나 계속 문으로 나가려고 했다. 셀비는 분노가 치밀어 노인을 다시 때렸고 그러고 난 뒤 셀비의 손은 노인의 앙상한 목에 머물렀다.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늙은이의 목숨은 쉽사리 끊어졌다. 살짝 힘을 주었을 뿐인데 절박한 숨소리, 거칠고 거슬리는 목소리, 빌어먹을 헛소리를 멈출 수 있었다. 셀비는 손에 점점 힘을 주었다. 그리고는 손을 놓았다. 노인의 몸이 기울어 셀비의 몸쪽으로 쓰러져 바닥에 엎어졌다. 멋쟁이당님 1+1은 귀여우게 감사해요. 잠깐만요. 이거 다 끝나가요. 문가에 굳고 차가운 눈이 바라보고 있었다. 도린이었다. 도린, 내 말 좀. 그 사람을 죽였네. 도린이 말했다. 정당방이야. 셀비가 소리쳤다. 무단 침입해서 강도질을 하려고 했다고. 도린은 문을 쾅 닫고 안에서 잠갔다. 셀비는 카페트를 가로질러 달려가 미친듯이 문을 쾅쾅 쳤다. 문고리를 돌리고 도린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그때 전화 다이얼 돌리는 소리가 들렸다. 전화 다이얼? 천지연하님, 어저께 결국 그거 충전하셨나봐요. 회사 와서 충전하시나요? 천지연하님, 팬클럽 가입과 동시에 40개 별풍선 선물 감사해요. 감사해요. 어저께 그거 아내분한테 몰래 화장실에서 충전하려고 하셨는데 실패하셨잖아요. 천지연아님, 행정실님. 감사해요. 잠깐만요. 이거 조금 남아서 이거 다 읽고요. 벤스까지 와서 아파트에서 옹성되지 않았더라도 최악이었을 텐데 셀비를 미워하는 지방검사부 벤스까지. 벤스는 바보가 아니니 강도 사건이라고 해봤자 쉽사리 거짓임을 간파할 것이다. 셀비가 알링턴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알아낼 것이고 벤스는 셀비가 이렇게 되어 기뻐하겠지? 그 벤스가 누구냐면 아까 맨 처음에 그 셀비가 중형 유죄 판결 따냈을 때 검사 보였는데 그 사람은 약간 선배인데 이 사람을 별로 좀 고깝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벤스는 기쁜 표정이 아니었다. 황당해하는 것 같았다. 셀비의 아파트 바닥에 뻗은 시체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해가 안 되네. 워런, 이해가 안 돼. 저런 무해한 노인네를 왜 죽인 거야? 이게 지금 그 도린이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벤스를 불렀나 봐요, 전화로. 무해하다고? 무해하다고요? 그래, 무해하지. 알링턴 아냐. 한눈에 알겠네. 저 사람을 알아요? 셀비는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그럼 벨레어군에서 일할 때 만났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인했다고 자백하는 미친 노인네잖아. 근데 왜 죽인 거야? 아니 대체 뭐 때문에? 라고 끝났어요. 재밌다. 재밌어. 역시. 제가 지금 읽은 거는 히치콕 미스테리 매거진이라는 잡지에 실렸던 그 미스터리 스토리 중에서 걸작선을 뽑아낸 단편 모음집이에요. 방금 한 거는 헨리 슬래서의 사형 집행일. 재밌다. 역시 미스테리 재밌어. 천지연아님 운전 중이셨군요. 잠깐 파일 좀 바꿔야지.